사람들이 오래 살고 병도 많이 안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중국의 각 대륙별 식단을 통해서 그 각 대륙의 그 식단마다 어떤 질병률과 사망률이 연관이 있는지를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요. 콜린 캠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코넬 대학의 영양생화학자였는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중국에 있는 학자들과 같이 그 연계를 해서 중국 대륙의 식단을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어떤 지역에서는 고기를 위주로 동물성 식단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진짜 풀떼기 밥상에 식물성 식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8,000개의 요소를 다 입력을 했는데 동일한 결론을 낸 게 있는데요. 그것은 동물성 식단을 드시는 그런 주에서는 공통적으로 병에 많이 걸리고 암도 한 가지 암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암이 한 번에 걸리고 빨리 죽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식물성 식단 위주로 드시는 그런 식사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병도 많이 안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채식주의자가 아니었는데 그 결과를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하면서 질병역학의 그랑프리라는 대서 특필을 하면서 서구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최근 현대 영양학 트렌드를 바꾸기 시작했고요. 자연식물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장수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니까 이제 이 중국 연구에서도 굉장히 그게 극명한 대비를 보였듯이 일본의 오키나와라든지 이렇게 그 나라별로 장수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또 지중해 식단이 나온 것도 그 장수하는 지역 때문이었는데 여기를 찾아가서 어떻게 사람들이 먹고 사는지를 봤더니 대부분 95% 이상이 채식을 하더라. 그런데 채식을 하는데 가공식품 채식이 아니라 직접 농사지은 그 지역 농산물, 그러니까 이웃이 농사지어서 서로 나눠 먹는 그런 특산품이 되는 그런 식품들을 먹었고 각 지역마다 뭔가 조금 이렇게 독창적인, 가령 우리나라에는 김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나또 이런 게 있듯이 그 지역의 특산품이 되는 음식을 굉장히 사랑하고 자주 먹었더라. 그리고 이분들은 포만감이 들기 전에 식사를 멈추는 그런 습관이 있으시대요. 그리고 루틴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를 하고 몇 시에 먹고 오후에는 뭐를 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시간에 먹고 규칙적인 시간에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일상 속에서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웠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지역에서는 굉장히 가파른 언덕이 있는데 도로 공사를 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올라가기 힘든 가파른 언덕 위에서 살면서 언덕 아래까지 오르내리기를 매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오래 산다는 거였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오래 사시는 분들의 특징은 자연식을 하고 지역 농산물을 먹고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이 뭐였냐면은 천연 조미료를 사용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인 어떤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가령 허브류, 이렇게 맛을 낼 때 마늘, 생강, 고추 이런 것들도 직접 농사 지은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고수라든지 파슬리라든지 이런 천연 허브들로 향신료로 맛을 내고 그리고 화학적인 것들을 조리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간을 세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적당히 알코올을 즐긴다. 알코올을 전혀 안 먹는 건 아니었지만 만취가 되도록 절대 먹지 않는다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중독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조리를 할 때 과하게 조리하지 않는데요. 가령 튀김 음식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가공식품 이런 거 잘 안 먹는 거죠.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이클 폴란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모르는 음식을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에 없었던 음식, 우리 할머니 세대에 피자 이런 거 없었거든요. 치맥 없었습니다. 통닭은 있었지만 이런 거 먹지 말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 시인하는 것은 가공식품을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수하는 비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것을 삶으로 녹여내서 규칙적으로 그렇게 식사하는 거는 쉽지 않겠죠? 채식하면서 즐겁게 살아라 입니다. 이렇게 장수하는 그런 지역을 가보면요, 그 지역 사람들 굉장히 즐겁게 악기 연주를 하거나 함께 춤을 추거나 댄스 파티를 즐기거나 모닥불에 둘러 앉아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커뮤니티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화들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 개인주의적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이런 문화는 좀 사라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뭔가 좀 술이 곤드레 만드레 취하는 문화라서 이런 문화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채식을 위주로 식사하시고 아니면 저처럼 채식을 하시고 그리고 즐겁게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암은 유전적 요인과 또 발암물질에 의해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또 발암물질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환경 호르몬도 있고 음식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도 또 세포가 변이가 돼서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네, 통계에 의하면은 실제로 유전적인 요소보다는 잘못된 식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여기 공기 중에도 지금 막 발암물질들이 떠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거든요. 결국은 자기 세포가 얼마나 튼튼하게 면역력을 지키고 있느냐의 문제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독소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암에 걸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에서 이 작은 별로 이렇게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이 별이 살만한 거죠. 근데 우리 별 입장에서 보면 얘가 돌연변인 거예요. 나랑 너무 안 맞는 앤 건데 얘는 이 별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경을 다녀요. 세포가 여기저기를 떠돌아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데 정착을 하는데 혼자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외롭잖아요. 그래갖고 증식을 하죠. 그래서 암이 이제 발현이 되고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의 전이 과정에 기여하는 요소로는 동물성 단백질을 1위로 꼽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트랜스 지방이나 또 가공식품, 화학적인 물질들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동물성 지방 중에서 동물성 고기를 태워서 먹거나 고온에 이제 가열해서 먹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유제품인데요. 유제품은 암의 성장에 굉장히 기여를 합니다. GIF1이라고 하는 성장 인자가 있는데 이 인자가 이제 유제품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유제품에 들어있어서 이 인자가 암을 굉장히 빠르게 증식을 시키죠. 그래서 콜린 캠벨 박사가 중국의 각 지역에 어떻게 먹는 식단을 비교 분석해 보면서 암이 많이 걸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는가를 봤더니 동물성 단백질을 위주로 먹고 있고 유제품 섭취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유제품 섭취가 높은 지역에서는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또는 전립선 암과 같이 생식기 암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성장인자 때문이고요. 또 동물성 단백질 자체가 동물성 지방과 짝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은 동물성 지방이 암을 발현시키는 게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이 암을 빠르게 증식시키는 데서 여러 가지 합병증에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암이 더 유발되기도 하고 더 빨리 성장하기도 하는데요. 고온으로 조리하는 경우가 그렇고요.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동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물성 지방의 경우에도 과량으로 사용하거나 반복해서 튀긴다거나 그러면은 기름의 성분 자체가 트랜스화 되어서 또 발암물질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암이라고 하는 거는 종양이잖아요. 종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염증이 이 양성과 있고 악성이 있는데 양성은 전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지가 크든 작든 지 혼자 자라는 애고, 악성은 얘가 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성 종양도 사실은 언젠가 악성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몸에 있는 모든 염증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체액이 산성화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 우리 몸이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몸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식단을 회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